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31일이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2년에는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산업을 주목을 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투자 방법 혹은 투자 종목도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백신 종목 혹은 이런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장에 의해서 그런 테마별 종목 움직임들 있죠.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종목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자를 잘 하셨다면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크게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은 이제 다가올 2022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산업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이미 산업의 방향을 좀 캐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사실 산업 이 동향도 사실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식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트 자체가 좀 중요하겠지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 자체는 일단 가치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산업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트렌드 자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2022년의 산업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키워드의 첫 번째는 전 아무래도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이 얘기라는 것이 왜 갑자기 부각이 되었느냐 하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온난화가 이제 더 이상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기후 변화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응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핵심 자체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산업 트렌드의 첫 번째 친환경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벌써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변환을 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길 가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여러 전기 차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네,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가니까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된다라는 것은 전기차에 이제 내연기관은 사실 우리가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렇게 그런 기름을 연료로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죠. 네, 배터리를 연료로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도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2차 전지라고 해서 리튬 이온 전지라고 전기차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보급화됨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소차도 수소 연료 전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튬에 대한 소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벌써 이제 리튬 소재를 많이
발굴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뭐 분리막 이쪽 있죠. 그래서 그 각 배터리 2차 전지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재료들이라든지 이 구조 자체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수혜를 봤죠. 대표적으로는 뭐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아니면 LNF, 네, 음극재는 뭐 포스코 케미칼 요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첨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고요. 네, 수소연료전지 분리막 같은 경우는 아직 수소차가 전기차만큼은 보급화가 많이 되지 않았고, 네. 뭐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도 좀 이제 뭐 연료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 재료라든지 아니면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가 많이 변화하게 되죠. 차 종 자체가 많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핵심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실은 이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 이거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차 전체 무게가 무거워지면 아무래도 연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장거리를 갔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이 이동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차량 경량화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화되고 수소차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부가적인 핵심 분야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금속을 사용하는 이 판때기를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으로 교체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 경량화를 위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부품 종목들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요. 네. 그리고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 여러분들 최근에는 일체형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이제 계기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모두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자체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부가적인 기능이 많잖아요. 뭔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네, 차량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많이 생산되는데 단순히 이제 그 얘들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이 리튬 이온 전지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차량 경량화 소재라든지 차량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차량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량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차량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질이 또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LCD를 쓰긴 했는데 요즘은 OLED도 꽤 쓰는 것 같고요. 네, 이 OLED는 사실 여러분들 뭐 시장에서 이 단점으로 찝히는 것이 사실 흑점입니다. 흑점, 버닌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OLED가 유기 발광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열에 약합니다. 수분에도 약하고요. 그래서 오래 사용을 했을 때 잔상이 남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좀 많이 개선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OLED라든지 LCD 혹은 뭐 요즘 LED까지도 미니 LED라든지 뭐 그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OLED 재료 혹은 OLED 공정 장비 이쪽으로도 많이 이제 수요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차량 반도체 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 2021년이죠. 2021년에는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가 또 이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TSMC가 많이 관심을 받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공정 장비 그리고 패키징 기업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공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정, 후공정, 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포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정은 이제 이걸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받을 것이고요. 중간에 이제 뭐 장비를 투입해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 전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네. 당연히 관심을 받겠죠. 그래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자동차, 이 친환경에 대한 자동차 하나만으로 이 산업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긴급히 이제,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반도체 재료도 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에너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주로 리뷰를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두산중공업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둘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사실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소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소에너지라고 해서 제가 수소 에크와 플랜트, 그러니까 수소 자체를 만드는 공장 혹은 해상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공정도 있고요. 네, 수소 에카플랜트라고 해서 블루 수소를 만드는 공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자체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플랜트를 짓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소를 생산했으면 수소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소 저장 탱크라든지 그런 클러스터를 이 구성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소를 저장을 하는데 이제 각각의 기업들로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 수소 운송 용기라든지 네, 그 수소 운송하는 그런 운반체가 또 네, 중요하겠죠. 용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탄소 섬유를 이용한 용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이용한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코오롱 글루텍인가요? 뭐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효성 첨단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도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로만 본다면 뭐 CS 윈드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풍력 에너지 하나만으로는 사실 큰 시장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22년에 해상 풍력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는 뭐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네, 제 구독자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고요. 대형 원전 증설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다 보니까 석탄을 없애야 되는데 이 석탄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안으로 이제 LNG를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LNG도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완벽하게 온실가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소라든지 아니면은 원전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풍력 에너지도 완벽하게 차단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핵 폐기물이 조금은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에너지 수요도 갖고 그다음에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 중요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관련 기업들은 뭐 한전 기술 아니면은 한전 KPS 뭐 일진 파워인가요? 네, 그리고 두중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OLED 재료 기업은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이녹스 첨단 소재인가요? 네,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OLED 공정 장비는 뭐 대형 증착기, 뭐 야스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뭐 TFT 생산 기업, PCB 기업,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빈메모리 반도체는 뭐 네페스라든지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징 기업들이고, 아니 판매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파운드리 공정 장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원익 IPS 아니면은 뭐가 있죠? 유진테크 뭐 이런 것들도 파운드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서 좀 공부를 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시장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산업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친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자 이제 시작입니다. 2022년에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부터 한번 정확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로, 네, 이렇게 뭐 1992년에 뭐 SF 작가죠. 네, SF 작가가 이렇게 처음 등장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 가상 세계에서 사회와 이제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가 일단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그 가상현실이, 가상에 대한 세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서버 형성이죠. 서버 형성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또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자동차, 이 대전환으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이쪽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4분기부터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가 등장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지금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DRAM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선도주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은 파운드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로 인해서 또 활력을 띨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에는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버용 DRAM, 이런 서버용 이 저장 장치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에는 또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메타버스 3차원 세계를, 이제 가상의 3차원 세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VR, 가상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VR 기기 있죠. 안경, 그 다음에 XR, 확장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안경을 통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YJM 게임즈인가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미래를 좀 봤을 땐 그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형 디스플레이, 소형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안경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얼굴이면 이 안경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OLED 아니면 뭐 LED 이런 것들이 사용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형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 뭐 그 장비를 특화해서 판매하는 기업,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OLED 그 아까 야스 같은 경우는 대형 증착기이기 때문에 LGD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죠. OLED를 또 판매하는 LGD라는 또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TV향으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도 2022년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크기별로 차량 디스플레이라든지 소형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디스플레이, TV용이라든지 네,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게임이라고 써놨는데요. 메타버스 하면 또 게임이죠, 여러분들. 3차원 세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고요. 서로 이제 같이 뭐 게임도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경제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게임을 또 키울 수 있는, 게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안경 끼고 이제 서로 접속을 해서 같이 게임을 하는, 실제로 이제 모션까지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산업이 또 많이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게임 회사, 그리고 아니면 통신 회사, 네, 통신 회사와 아니면 뭐 그런 서버 회사, 그런 기업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가상 세계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회생활을 하려면 네, 결제도 해야 되고요. 그 결제 시스템도 중요할 겁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근데 이제는 그런 진짜 현실 세계의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돈이 이제 해킹에 노출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자꾸 가치가 높아지고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암호화폐라는 것은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된 겁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블록체인도 바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일단은 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을 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해서 해킹을 막는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각각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되는 거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좋은 암호화폐일수록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 세계는 종이 지폐 하나에다가 이제 그 위조 지폐를 막기 위한 그런 안에 뭐 무늬 같은 걸 막 넣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대한민국 뭐 태극기가 나온다라든지 1,000원짜리 빛에 비춰보면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 지폐 안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전부 이제 온라인 거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해킹을 어떻게 막느냐? 그냥 돈 빼가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은행 하나만 믿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다가 그 1,000원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이제 찢어서 그냥 이렇게 원본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원본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데 복제된 걸 아마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인증을 할 때는 이걸로 이제 원본을 각각 가져와서 인증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앞으로 계속 기술이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높아지면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요. 이미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게임주, 뭐 카카오 게임주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종목들 한 번씩 볼까요? 제가 뭐 완벽하게 좀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최근에 뭐 위지익 스튜디오 아니면 YJM 게임즈 이거는 그 VR 기기 만드는 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YJM 게임즈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벌써 시작을 했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리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고점을 한번 찍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더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맥스도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맥스트. 그 다음에는 덱스터. 덱스터도 뭐 그렇고요. 거의 비슷하게 다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대장주 종목들이 좀 수급도 많고 하는 종목들이 확실히 관심을 많이 받고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게임주 아까 얘기했죠.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NC소프트도 관련이 있고 넷마블, 카카오 게임주 이 정도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넷마블도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이제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일단은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이 게임 회사들도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게임의 뭐 작품 그 있죠. 어떤 게임이 출시되고 아니면 어떤 게임이 어느 실적을 달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그 미래지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하고요.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카카오와 그런 관련된 기업이니까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로봇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에는 로봇도 좀 많이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영상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 기술은 상당히 많이 진보를 했습니다. 알아서 이제 뛰어다니고 뭐 360도로 돌고 표정도 지을 수 있을 만큼 지금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많이 진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AI, 인공지능 자체가 아직 못 따라오는 분야이긴 한데요. 2022년 이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대형 기업들이 또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고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말부터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로보라든지 뭐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2022년에도 계속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로봇 공학도 지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산업용 로봇 하드웨어 판매하는 기업도 모터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아직 뭐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산업 자체가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서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하나 종목 정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종목 찾아내시면 아무래도 큰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오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계속 이제 그 코로나로부터 시달리던 2020년부터 19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치료제 등장으로 인해서 컨트롤이 될 것인가? 일단 요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인데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오미크론 다음에 그 변이가 어떤 변이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변이가 이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또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골치가 아프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산업 전체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시장이 좀 포화가 되었고요. 네, 좀 레드오션 느낌으로 좀 공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치료제는 아직 이제 뭔가 핵심적인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관련주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은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크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너무나도 주가가 대응이 안 될 정도로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대응이 안 됐을 때는 정말 큰 손실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사이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라는 것은 앞으로의 차세대 신약이라기보다는 차세대 약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mRNA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미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결국에는 그 재료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큰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죠. 금리 인상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은행주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은행주가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배당금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져가신다면, 배당금을 받으면서 쭉 올라간다면 은행주도 나쁘지 않겠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산업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2022년에는 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는 이제 좀 종식이 되면서, 코로나는 종식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바이오에 대해서 제2의 코로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개발, R&D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메타버스, 로봇,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업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치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딱딱 움직이는 아주 안정적인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